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나오지 않아 진정세입니다.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마스크가 비상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제안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확산할지 관심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에 1인당 52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남 16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과 관심 지역구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 3.15 의거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3.15 60주년의 의미와 남은 과제,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상황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나오지 않아 완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는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와 교육 공무직의 생계 대책이 고민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는 닷새째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확진자 81명에 2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현재 입원 환자는 61명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3명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열흘 사이 57명이 나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시군별로는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뒤 감시기간 14일을 넘긴 곳이 7개 시군에 이릅니다. 진주가 24일이 지났고 함양 20일, 양산과 합천 20일, 남해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크게 줄어 지난 2일 1,460명에서 지금은 10분의 1 정도인 15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외부 전파 요인 차단이 이번 주 경남 방역의 핵심입니다. 집단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다중이용 시설, 대구 경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3대 방역 대책을 강화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초중고 개학이 추가 연기될 가능성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고민이 깊습니다. 개학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 등 47만 명분의 마스크를 비축해야 하지만 현재는 하루치 물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970여 학교가 참여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도 개학이 연기되면 다시 보강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 등 6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 공무직의 급여 손실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침체한 경제활동을 일으키기에 집중해 이번 한 주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 분야 보완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효수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유럽 주요 국가에서 최근 경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부터 15일 사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서 경남으로 들어와 자진 신고한 73명을 전담 공무원이 1대1로 능동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19명, 프랑스 7명 등으로 현재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의 제안으로 본격화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 명에 한 사람당 5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전북 전주시. 시의회를 거쳐 확정된 금액은 1인당 52만 7천 원. 일용직 근로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5만 명이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됐습니다. 다음 달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되고 석 달 내 전주시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고 이 기본소득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자며 정부의 공식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와 국회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고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국 중위소득 이하 796만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자며 정부의 지방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앞서 정의당과 민중당 경남도당이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도 시행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한 이후의 실업급여 청구액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74명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증가폭이 100명 아래로 집계가 됐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고 전 세계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4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3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 35명, 경기 20명, 경북 7명, 서울 6명, 부산과 세종이 각각 1명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303명 늘어 모두 1,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75명으로 1명을 제외하곤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입국 과정 중 검역소에서 확진을 받은 사례도 4건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럽 전역에서 오는 항공 노선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스페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오는 직항뿐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을 경유할 때도 해당됩니다. 정부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대상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4명입니다. 서울이 253명, 경기 231명, 인천 30명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32명으로 자치구별 추가 발표에 따라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선 교회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교회 3곳에서만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특히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선 무려 4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교회 3곳 중 한 곳은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내 지자체장들은 지역 교회들의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는 거리 두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처음 마스크 오브제 판매를 시행한 지난주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1,900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추가로 공급되는 마스크는 830만 4천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 선발전도 잇따라 중지되거나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육상대표팀 주장이 직접 올림픽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IOC가 내일 각 경기연맹과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내일 각 경기단체 대표들과 긴급 전화회의를 갖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드민턴과 레슬링 등 상당수 종목의 대표 선발전이 연기 또는 중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금지 같은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도 잇따르면서 경기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림픽 연기를 촉구하는 현역 선수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육상 대표팀 주장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확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올림픽을 오는 10월 또는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我々としてはですね、とにかく、この、感染拡大を乗り越えて、オリンピックを無事予定通り開催したいと。 하지만 올림픽 비관론은 일본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워치의 인터넷 설문에서 올림픽 연기는 62%, 중지 응답은 19%였습니다. 이를 더한 연기와 취소 응답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는 19일 성화 인계식을 무관중에 이어 언론에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불붙인 성화는 채와 하루 만인 지난 13일부터 봉송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 최전선인 경남에서 얻은 한석은 수도권 5석과 같은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경남도당에서 경남 지역구 총선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선 승리 결의 대회에서 경남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 16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여느 해보다 총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과 관심 지역구 전망을 조미령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구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이 모두 확정된 곳은 현재 7곳입니다. 이 가운데 4곳에서 리턴 매치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창원 의창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어 김기훈 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과 박완수 통합당 사무총장이 맞대결합니다. 진주갑은 민주당 정영훈 전 경남도당 위원장과 3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3번째 겨루게 됩니다. 통영 고성은 민주당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정점식 의원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치른 뒤 1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김해갑도 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과 통합당 홍태용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이 20대 총선에 이어 다시 대결합니다. 나머지 여야 후보가 결정된 3곳은 밀양의령 함안 창녕의 민주당 조성환 전 밀양경찰서장과 통합당 조혜진 전 의원, 양산갑은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윤영석 의원입니다. 거제는 문상모 전 지역위원장과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관심 지역구 상황을 보겠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 민주당 이흥석 전 민주노총 경남부본장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결정됐고 통합당 강기윤, 최응식 후보의 경선 결과에 따라 압축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양산을은 김두관, 홍준표 두 전직 경남지사의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나동현, 박인, 이장권 후보의 경선 결과에 따라 대결 구도가 정해지겠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에 나선 산청, 함양, 거창 합천도 관심 지역구가 됐죠. 통합당에서는 강석진 의원과 신성범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민주당에서는 서필상 후보가 나섭니다. 현역의 불출마와 컷오프로 새 인물들이 후보로 오른 지역구입니다.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진해는 민주당 후보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출마하고 통합당은 김영선, 유원석, 이달곤 새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인 사천 남해 하동은 민주당 황인선 전 시민사회 수석과 결을 통합당 이태용, 최상화, 하영재 후보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컷오프된 마산 하포는 민주당 박남현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결할 통합당 김수영, 최형두 후보가, 김재경 의원이 경선 탈락한 진주을은 민주당 한경호 전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맞붙을 통합당 강민국, 권징택, 정인철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경선 지역은 마산 회원으로 5번째 출마하는 민주당 하균남 후보와 결을 통합당 안홍준, 윤한홍, 조청래 후보가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김해을은 민주당 김정옥, 기찬수 후보의 경선 승리자가 통합당 장기표 전 전태일 재단 이사장과 본선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KBS 창원 뉴스는 경남 16개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로 창원 성산 지역구 후보들을 차주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로 꼽히는 창원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었던 이흥석 예비후보는 59살로 6월 항쟁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는 2명입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기윤 예비후보는 59살로 통합당 경남도당 민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위원장인 최응식 예비후보는 52살로 통합당 노동위 부위원장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여영국 예비후보는 55살로 9대와 10대 경남도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서경철 예비후보는 56살로 9대 경남도의원으로 일했습니다. 경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장인 구명회 예비후보는 61살로 경성대 법학과 외래교수를 지냈습니다. 자유공화당 대변인인 진순정 예비후보는 41살로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54살 양승철, 53살 정민호, 47살 조규필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시 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불과 504표 차이로 누르고 진보 정치의 명맥을 이은 창원 성산구. 통합당의 본선 진출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또 노동계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도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거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대담에서는요, 4.15 총선을 앞두고 경남교육청에선 선거권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홍재 장학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학사님, 일단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는 도내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저희가 보유한 학적 데이터를 통해 투표가 가능한 학생 유권자 수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네. 현재 도내 총학생 442명, 고등학생 9,185명으로 총 9,62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학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되었고 실제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와는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선거권자를 분류를 할 때 사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3 학생들이라도 또 이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유권자와 비유권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합적인 교육이 힘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학생 유권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고 네. 또 선거권이 없는 학생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선거와 관련된 통합적 관점의 교육을 위해 참정권 교육이라고 명칭하고 참정권 교육이요? 네, 2단계의 교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학생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와 위반 예방을 등 그 내용을 담은 기본 교육으로 선관위에서 제공한 교재와 동영상을 함께 준비했고요. 2단계는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으로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진행됩니다. 사실 18세 선거권 부여 관계없이 이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우리 교육의 지향점입니다. 이런 목표 실현을 위해서 최근에는 민주시민 역량을 중심으로 더욱 강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학교에서의 배움을 실제 학생들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선거 전 학교마다 선거교육 주간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 선거 방법 등 이런 참정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개정 전부터 얘기가 제법 있었던 부분인데요. 선거 연령 하향을 두고 선거 연령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다, 혹은 또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아직까지도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교사의 특성상 이 교사의 특정 정당 선호가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든지 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네. 이런 어떤 기회가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기회가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네. 이는 곧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대한 이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 교육을 통해서 충실히 교육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 교육 연수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참정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네, 방금 잠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선거 사범이라는 부정적인 경력을 쌓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 저희가 1월부터 교육부 그리고 선관위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 참여에 대한 홍보 리플릿, 그다음에 선거 교재, Q&A, 사례집 등을 통해서 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요. 학생과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과 한라인을 구축하고 콜센터와 원스톱 대응 센터를 운영하여 언제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학생 유권자들은 본인의 생일 기준 만 18세가 지나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4월 2일부터죠. 예. 4월 2일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정당의 정당 가입 네. 또는 후원금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친구에게 직접 특정 후보자를 지지 요청하거나 예. 문자 메시지와 카톡 같은 이제 SNS 그다음에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적은 현수막이나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고요. 네. 자신이 속한 동아리의 명예의 지지 선언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후보자나 학생 모두 한 번에 2개 교실 이상을 방문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생은 자신이 속한 반의 교실 외에는 방문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요. 인쇄물을 나눠주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예. 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고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교육청에서 준비하던 모의선거 교육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남교육청에서 외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검토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이제 중앙선관위에 통해서 질의 회신을 받았는데요. 결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와 85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조항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교원은 이를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학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개학이 미뤄지면서 정부는 온라인으로 교육 자료와 과제를 제공해서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저소득층이 많은 조선 가정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으로 보이는데요. 집에 컴퓨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노인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곧 환갑을 맞는 할머니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손자와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자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라고 하는데 집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못하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말았지. 사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못 사줬지. 수입은 종종 인근 식당 일을 도우며 시급으로 받는 게 전부입니다. 요금 부담으로 PC방도 못 갑니다. 거의 못 쓰는 자기만 PC방 잘 못 가요. 돈을 못 줘. 정부는 저소득 가정이 신청할 경우 노트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지급된 노트북마저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필는지 이거를 갖다만 줬지 다 본 적이 없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지내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거나 오래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 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 불가피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 수업 대신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한 조선가정 학생의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또 가정의 상황들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안내 정도에만 그치고 있는데 컨텐츠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학이 연기된 만큼 저소득 조선가정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오늘부터 개학 전날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17대 운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감차 대상 시내버스는 120번, 130번 등 도심 주요 5개 노선으로 평일에만 운행이 줄어듭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피하고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있어 해당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기로 했다며 시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기업이 휴업과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올해 들어 경남 서부권에서 접수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119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들어온 27건의 4.4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27건과 여행업 21건, 전세버스 7건, 호텔업 6건 등입니다. 지역의 명소를 활용한 공연 지원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진주성에서 임진승첩 공연이 열립니다. 진주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대첩의 7일간 전투 현장 기록을 담은 무예 창작극 형식 임진승첩을 5월부터 11월까지 야간에 매달 1회 이상 공연할 예정입니다. 임진승첩 공연에는 국비 1억 원이 지원됩니다. 함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상은 만 8살 이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이거나 임신부인 공무원 등입니다. 함양군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1차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진행한 뒤 계약 추가 연기 여부에 따라 기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인공관절과 안과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백내장과 녹내장 등을 앓는 60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인공관절 수술은 최대 200만 원, 안과 수술은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경남의 참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코로나19 여파로 봄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전국에서 방문객이 올 것에 대비해 관광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개장터에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기, 드론 방역을 하고 최참판댁과 청학동 삼성궁도 수시로 방역합니다. 하동군은 코로나19로 벚꽃과 매화, 미나리 축제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로봇랜드재단 정창선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원장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테마파크 민간 사업자가 지난달 개장 5개월여 만에 운영 포기를 선언해 현재 비상운영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의거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어제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슈대담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3.15 기념사업회 김장희 회장과 함께 3.15 이거 6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좀 오랫동안 공들여서 준비했던 60주년 기념식이 취소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에 준비해왔던 기념 행사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로 개최 예정이었던 기념식이 단출한 그 추모 행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동안에 뭐 상황을 봐가지고 준비했던 그 행사들을 연말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3.15 이거 60주년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정의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3.15 그가 1960년 당시 자주당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 가전 그 온갖 부정과 그 불의에 맞서는 시민과 학생들이 대규모로 맞서 나온 그 투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대 중에 한 명인 그 김주일 학생이 28일 만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처참한 모습으로 오른쪽 눈에 체루탄이 박힌 채 마산 중앙부두에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격분한 시민들의 대열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2차 의가 일어났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4월 18일 날 고려대생이 이제 서울에서 또 시위가 계속이 돼서 그게 단초로해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3.15 그가 우리나라 첫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서 의미가 역사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3.15 이거가 10년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3.15 이거 앞에서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많이 붙는다는 말이죠. 그 말은 3.15 의거가 독자적인 의거로는 아직까지 좀 자리 잡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는 4.19의 그늘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의거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4.19 의거를 갖다가 명명을 할 때 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4.19를 전후한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서 대구 2.28, 대전 3.8, 그다음에 마산의 3.15를 거기에 애속되는 형태로 만들어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4.19의 공법과 같이 3.15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또 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한 결과 민주묘지가 국립묘지로 이제 선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국가기념일로 이제 제정이 돼서 지금 국가기념일로 돼 있는데요. 5.16 쿠데타 혁명 이후에 진상조차가 한 번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공자들을 63년도에 처음 돌아가신 분 외에 5명을 갖다가 유공자로 서품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6차례에 걸쳐서 6차례에 걸쳐서 61명 정도의 그 유공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제 유공자가 만들어진 그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그 명예 회복이 안 된 그때 당시에 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연행되고 구금되어 가지고 고문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지역에 이제 이주영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3.15 그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보다 많은 분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3.15 주역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3.15 정신을 계승 또 발전시키는 세대들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개성 세대입니다. 네. 개성 세대인데 네. 무엇보다도 숭고한 3.15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려 나가는 것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아울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민주 역사 3.15를 시민 속에서 같이 해 나가고 기념 사업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3.15 60주년을 맞아서 이제 시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3.15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15가 그날의 감성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켜온 민주 역사 그 가치를 우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자유민주 정의의 3.15 정신이 우리 지역의 정신으로 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지역의 언론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꽃샘추위로 공기가 차가웠지만 낮부터는 금세 다시 포근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봄이 점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올라가고요. 이후로도 기온은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꽤 쌀쌀해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오늘만큼 맑고 깨끗한데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 오전 건조주의보가 또 한 번 확대되면서 이제 경남 지역은 합천과 함안, 창녕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으로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밀양 영하 1도, 창원과 양산 3도, 거제가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함안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최고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하동과 사천이 영상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은 앞으로 점점 더 포근해져서 주말인 토요일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경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